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예요? 5분 하고. 5분을 끌 거야? 조절할 수 있겠어? 안녕하세요.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의 심리치료사 엄마 윤쌤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애 너무 유튜브만 봐요. 스마트폰 없으면 잠도 안 자고 못 보게 하면 막 울고 떼쓰고 난리예요. 끊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고 결국 포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조금 덜 보게 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의 뇌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가족과의 관계 전체가 연결된 중요한 문제예요. 한 엄마가 있으셨어요. 아이가 4살 무렵 유튜브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30분만 보자던 그 약속은 1시간, 2시간 어느새 늘어나 있었고 아이는 혼자 놀지 못하고 짧은 말만 반복하고 짜증과 떼쓰기가 점점 심해졌어요. 소통은 거의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혹시 나의 미래를 미리 본 것 같다면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문제 조금 더 쉽게 이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남편에게 빗대서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누워서 폰만 보는 남편. 밥 먹을 때도 아이랑 있을 때도 침대에서도 유튜브만 계속 틀어놓고 대화도 없어요. 그만 좀 봐. 대화 좀 하자. 애들 좀 챙기자고 하는데도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그냥 이거라도 봐야 좀 숨도 쉴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냥 이거라도 보고 있어야 덜 지루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해. 즉 아이는 단순히 유튜브가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심심함, 지루함,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만 봐! 라고 막는 게 아니라 아이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진짜 놀이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에 과하게 노출된 아이는 성장 발달의 핵심 기초를 건너뛸 위험이 있습니다. 0에서 7세는 뇌회로가 구성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의 자극은 단지 기억이 아닌 아이의 뇌 구조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유튜브, 게임, 쇼폰, 컨텐츠는 막 빠른 장면이 전환을 하고 강한 소리가 있고 즉시 보상이 반복이 되죠. 아이의 뇌는 현실 속 활동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집중력 저하, 언어 지연, 감정 폭발, 수면 문제, 혼자 놀지 못함, 지루함을 견디지 못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튜브 끈 직후 아이가 엄마 뭐해? 심심해 한다면 이건 창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림 없는 자극에 익숙해진 뇌의 반응이에요.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디지털 세대 아닌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통제 없는 노출을 줄이고 기준 있는 사용과 대처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아이보다 먼저 부모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는 통제보다 혼란을 느껴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돼. 아이에게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안정감으로 느끼거든요. 예측 가능성은 아이의 감정 조절력과 자기 조절력 능력을 기르는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실천 방법을 한번 간단한 예시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주말만 유튜버 1시간 허용. 두 번째는 함께 보는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 미디어에서 대화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루 한 가지 미디어 없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할놀이, 보드게임 등이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울고 떼쓰고 난리예요. 그건 금단 반응이에요. 내가 익숙한 도파민 자극을 놓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3에서 5일만 잘 넘기면 아이도 차분해지고
스스로 놀이를 찾기를 시작을 해요. 이 금단 기간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당장 실천 가능한 작지만 효과 있는 해결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부모가 꼭 해줘야 할 핵심 해결책 3가지, 요 3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일관된 기준 세우기. 아이의 안정감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나요. 오늘은 30분, 내일은 2시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아이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 주말만 1시간 하기, 식사,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금지, 타이머 설정으로 끝나는 시간 정해주기. 그리고 이거를 잘 실천을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넌 약속 잘 지킬 수 있는 아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마법 같은 문장이에요. 파이팅! 두 번째, 대체놀이 만들기. 미디어를 줄이기만 하면 아이에겐 공허함이 남아있어요. 그 자리를 채워줄 즐거운 무언가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아이는 그만해 보다는 이거 같이 해볼까? 에 훨씬 더 잘 반응해요. 예를 들어 블록놀이, 역할놀이, 보드게임, 종이접기, 요리, 산책, 미술놀이, 책 읽기 후 그림 그리기처럼 즐거운 활동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 공감 플러스 보상 시스템. 끄라고 했지? 또 보니? 이런 말은 아이의 문을 더 닫게 만들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유튜브 보고 싶지? 엄마도 그래. 그럼 우리 30분 놀고 10분만 보자. 약속!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수정 기법이에요.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가르치는 거죠. 경험으로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부작용을 겪는 아이들을 또 현장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저는 아이를 낳으면 최대한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겠다. 땅땅땅 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미디어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보자. 으쌰으쌰 라고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출산을 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약간의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혹시 너무 뒤처지면 어쩌지? 친구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어요. 아이는 스스로 놀이를 만들었고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켰으며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그 상호작용 있잖아요. 상호작용에 대한 기쁨을 또 크게 느꼈고 감정도 말로 표현을 잘하고 친구들과도 소스럼 없이 미디어를 보지 않아도 잘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실험정신 달걀을 부화해보고 싶다고 이런 경험을 또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고 이거를 통해서 또 책도 함께 찾아보면서 어떻게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없이도 아이는 충분히 잘 자랍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게요. 세상을 경험하며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가요. 그리고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또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디어는 아이의 뇌, 정서, 언어,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무작정 끊기보다 기준과 대체 놀이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유튜브 대신 엄마랑 그림 그릴까?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아이를 위해 하루 10분 정도는 애정을 쏟아주세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엄마에겐 가장 소중해 라고 말해주세요. 저의 채널은 심리학 기반 육아 정보와 실제 엄마의 스토리로 여러분의 육아가 혼자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 미디어 사용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다른 부모님들과 댓글로 노하우를 나눠봐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아이를 위해 애쓴 여러분 누구보다 멋진 부모예요. 안녕.